나는 젊었을 때부터 사람의 운이라는 것이 단순히 재능이나 노력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 현장에서 몸으로 느껴왔다. 특히 해외 현장에 처음 나갔던 어느 겨울,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공간의 기운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목격했다. 당시 나는 유럽 북단의 작은 산업도시로 파견되었고, 그곳은 새벽마다 금속 냄새가 공기를 타고 흘렀고, 용광로의 열기가 도시 전체를 두텁게 덮고 있었으며, 낮은 구름이 가로등 불빛을 퍼뜨려 묘한 정막을 만들었다. 우리는 공장 검사 일정을 위해 며칠 머물러야 했는데 인근 숙소를 잡는 과정에서 나는 아주 흥미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외국인 직원 한 명은 낡은 건물의 1층 방을 선택했고 또 다른 직원은 창문이 넓게 난 3층 방을 선택했다. 나는 짐을 옮기다가 우연히 두 방 모두에 들어가 보았는데 그 순간 느낀 차이가 지금도 생생하다. 1층 방은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눅눅했고 가구가 벽에 너무 붙어 있어 동선이 막혀 있었으며 천장은 낮고 바닥은 차갑고 이상하게 마음 전체가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 방을 잠깐 둘러보고 나오면서 하루 이틀이면 모를까, 사람을 오래 있게 하면 기운이 빠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반면 3층 방에 들어섰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 창문이 넓어 햇빛이 바로 들어오고 책상과 침대 사이에 동선이 넉넉했고 방 안에 놓인 물건이 많지 않아 시야가 트여 있었고 문을 닫는 순간 공기가 가볍게 흐르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다. 나는 그 차이가 단순한 방의 구조 때문이 아니라고 느꼈다. 그보다도 공간이 사람을 움직인다. 기운을 모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한다는 사실이 너무 명확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며칠 후 두 사람의 태도와 얼굴빛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 1층 방에 머문 직원은 아침마다 피곤해 보였고 식사 자리에서도 말수가 줄었으며 하루 이틀 사이에 사람의 어깨가 축 처지는 게 눈에 보였다. 반면 3층 방에 머문 직원은 오히려 생기가 돌았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도 피곤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생각을 더욱 굳혔다. 사람의 운은 눈에 보이는 힘만이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환경에 의해 흔들린다. 그때부터 나는 현장에 갈 때마다 숙소나 회의실, 사무실 배치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다. 어떤 공간은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다잡아지고 어떤 공간은 이유 없이 흐트러지는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차이가 훨씬 크게 다가온다. 젊을 때는 기운이 넘치니 어떤 환경에서도 버티지만 50대 이후에는 공간에 잠시만 머물러도 사람의 기운이 유지되는지 혹은 빠져나가는지 금방 드러난다. 나는 그 산업도시에서의 경험 이후로 평생 이 원칙을 잊지 않았다. 공간은 사람의 마음을 만든다. 마음은 선택을 만들고 선택은 결국 운을 만든다. 그리고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뼈아프게 증명하는 사건을 겪게 된다. 그것은 부자들의 공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단순한 진실이었다. 나는 나이 40을 넘기면서부터 세계 곳곳의 사업가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참 이상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다.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공간이 더 화려할 거라고들 생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진짜 부자들의 공간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고 불필요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다. 그 사실을 확실히 깨달은 순간이 있었다. 영국 런던에서 투자 협상을 진행하던 어느 날 나는 현지의 저명한 투자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도심 외곽의 작은 사무실을 찾았다. 당시 나는 유럽의 부자라면 당연히 고급 가구와 비싼 장식품으로 꾸민 사무실을 떠올리고 있었는데 실제로 문을 열어보니 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사무실에는 커다란 원목 책상 하나, 오래된 의자 2개, 그리고 벽 한쪽에 작은 서류함이 전부였다. 심지어 벽에는 그림도 인증서도 장식품도 없었다. 마치 갓 입주한 공간처럼 너무 단출해 나는 순간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그래서 물었다. 이렇게 텅 빈 공간에서 일하십니까? 그러자 그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여기서는 돈을 벌기 위한 일만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지 않습니다. 머리가 흐트러지면 결정도 흐트러집니다. 그 말이 너무 단호해서 나는 한동안 잊지 못했다.
그날 협상은 아주 빠르게 마무리되었고 그는 결정적인 문장만 정확히 짚어냈다. 고민이 없었다. 주저함도 없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공간의 단순함이 마음의 단순함을 만든다. 단순한 마음은 명확한 결정을 만든다. 명확한 결정은 결국 운의 흐름을 만든다. 사람들은 복잡한 공간에서 복잡한 생각을 하고 단순한 공간에서 단순한 생각을 한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확인한 진실이다. 실제로 나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흔들리고 있을 때마다 공간을 먼저 정리했다. 생각이 흐트러질 때 머릿속을 다잡으려고 싸우기보다 책상을 비우고 가구의 위치를 바꾸고 눈에 들어오는 것부터 단순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방향이 보였다. 마치 막혀있던 물길이 트이듯 다음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운이 나쁜 이유를 밖에서 찾는다. 사람 탓, 경제 탓, 사회 탓, 시대 탓. 그러나 나는 분명하게 말한다. 50대 이후에는 이런 바깥의 조건보다 내가 어떤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가가 훨씬 결정적이다. 복잡한 집에 살면은 운도 복잡해지고 단순한 집에 살면은 운도 단순해진다. 런던의 그 투자자는 내게 또 한 가지를 말했다. 사람은 공간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옷보다, 음식보다, 사람보다 더 많이요. 나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실제로 같은 사람도 복잡한 공간에서는 실수가 늘고 단순한 공간에서는 실수가 줄어든다. 같은 능력인데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나는 이후로 철저하게 원칙을 세웠다. 나의 공간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어야 한다. 목적 없는 물건은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흐트러진 마음은 결국 기회를 놓치게 한다. 부자들의 공간이 단순한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운을 흘려보내는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흐름을 가장 먼저 막아버리는 것이 바로 집안의 동선, 즉 문을 열자마자 막히는 길이었다. 왜 그런 작은 구조가 사람의 운까지 흔드는지 나는 그 답을 다음 현장에서 똑똑히 보게 된다. 나는 해외 공사 현장을 수없이 다니며 또 하나의 진실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사람의 운을 가장 먼저 끊어먹는 것은 거창한 실패가 아니라 집 안의 작은 막힘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동선이 막힌 공간은 생각까지 막아버린다. 나는 이 원리를 중동 사막 한복판에서 명확히 확인하게 되었다. 당시 우리는 초대형 플랜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고 수백 명의 인력이 사막의 바람과 모래 속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 지역의 바람은 매섭고 건조했고 밤이 되면 금속 컨테이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멀리 퍼졌으며 현장은 늘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나는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현장 근처 임시 숙소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숙소는 철제 컨테이너를 개조한 형태였고 방마다 구조가 조금씩 달랐다. 어느 날 나는 팀원 한 명의 표정이 계속 어두운 것을 보고 왜 그러냐고 물었다. 그는 회장님, 방에만 들어가면 숨이 막힙니다라고 말했다. 처음엔 피로가 쌓인 줄 알았지만 직접 그 방에 들어가 본 순간 이유가 바로 보였다. 문을 열자마자 바로 앞에 커다란 철제 옷장이 놓여 있었다. 단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벽처럼 서 있는 그 옷장은 들어오는 사람의 가슴을 바로 눌러버렸다. 게다가 창문은 옆쪽에 작게 달려 있어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침대는 벽과 너무 가까워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손바닥만큼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문을 닫고 방 안에 서 있는 동안 이상하게 심장이 답답해지고 생각이 굳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자면 과장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람의 기운은 공간의 흐름을 따라 움직인다. 막혀있는 공간에 오래 있으면 사고도 막히고 결정도 막히고 결국 운도 막힌다. 그래서 나는 곧바로 그 팀원에게 말했다. 당장 방을 바꿔라. 이런 데 오래 있으면 사람 잡힌다. 실제로 그는 다음날 복도 끝 창문이 넓은 방으로 옮겼고 일주일 후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사람은 환경을 바꾸려고 마음을 쥐어짜기보다 환경이 먼저 사람을 바꾼다는 것을 여러분도 생각해보라. 집에 들어서는 순간
문 바로 앞이 벽으로 막혀 있거나 신발장이 너무 커서 입구가 좁다면 하루 피로가 2배로 붙는다. 혹은 문을 열자마자 쓰레기가 보이거나 어지러운 물건이 눈을 찌르면 그날의 집중력은 이미 반쯤 무너진 것이다. 동선이 흐르는 집은 마음도 흐르고 동선이 막힌 집은 마음도 막힌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실제 공사 현장에서 수백 명의 사람에게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생생한 현실이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런 작은 막힘이 더 치명적이다. 젊을 땐 기운이 많으니 공간이 조금 나빠도 버틸 힘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공간 하나가 사람을 무너뜨린다. 생각의 길이 막히고 감정의 길이 막히고 결국 운의 길까지 막혀버린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집에 들어설 때 이렇게 물었다. 이 집은 나를 앞으로 밀어주는가? 아니면 가로막는가? 그리고 답이 조금이라도 막힘 쪽으로 기울면 즉시 고쳐야 한다. 고치지 않으면 마음이 흐르는 방향까지 바뀌어버린다. 이런 공간의 원리는 곧이어 나는 또 한 사람을 통해 다시 확인하게 된다. 이번에는 소음과 빛과 가구 배치가 사람의 삶 전체를 어떻게 흔드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준 일이었다. 나는 해외 사업을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의 집과 사무 공간을 직접 보아왔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다. 공간은 사람의 성격을 흔들고 감정을 뒤틀고 삶의 리듬까지 바꾼다는 것이다. 특히 소음과 불빛 그리고 엉킨 가구 배치는 사람을 지치게 하고 운의 흐름을 바닥까지 끌어내린다. 이 진실을 나는 일본 출장에서 아주 선명하게 보았다. 어느 겨울 우리는 도쿄 외곽의 기술연구소와 협업을 위해 일본 엔지니어 한 명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는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으로 유명했지만 이상하게도 최근 몇 달 동안 집중력이 떨어지고 실수가 잦아져 팀 전체가 곤란해하는 상황이었다. 나는 단순한 피곤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집에 들어선 순간 문제의 원인을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 현관에서 들어가자마자 좁은 복도 양옆에 크고 작은 물건들이 빽빽하게 쌓여 있었고 오래된 라디오에서 중파 방송 소음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으며 천장등은 희미한 주황빛을 뿌려 방 전체를 흐릿하게 만들고 있었다. 거실로 들어가니 테이블 위에는 기술 서적과 문서, 낡은 전자부품이 뒤섞여 있었고 창가는 커튼이 반쯤 내려온 채 햇빛을 가로막고 있었다. 나는 그 공간에 몇 분 서 있는 동안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사람은 생각보다 빛에 민감한 존재다. 빛이 흐릿하면 사고도 흐릿해지고 빛이 혼탁하면 마음도 혼탁해진다. 게다가 그의 집은 지나치게 조용하지도 그렇다고 시원하게 시끄럽지도 못한 묘한 소음이 가득했다. 라디오 잡음, 냉장고의 낮은 진동음, 옆집에서 새어 들어오는 작은 TV 소리, 이런 깨진 소리들은 사람의 신경을 바늘처럼 찌른다.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다. 나는 그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이 집은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물건을 줄이고 빛을 바꾸고 소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각이 다시 흐릅니다. 그 말에 그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그는 조명을 흰 빛으로 바꾸고 커튼을 걷고 테이블 위를 비우고 라디오를 끄고 가구 배치를 바꿨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몇 주 지나지 않아 그의 표정이 달라졌고 회의 자리에서 다시 예전의 날카로운 통찰이 돌아왔다. 작은 공간 정리가 그의 인생 리듬을 다시 세운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변화를 과소평가한다 하지만 나는 현장에서 줄곧 보아왔다. 어지러운 집은 마음도 어지러워지고 흐린 빛은 운을 흐릿하게 만들며 잡음이 많은 공간은 결정의 힘을 무너뜨린다. 이것은 개인의 성격이 아니라 환경이 만드는 결과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다. 50대 이후에는 소음 하나, 조명 하나, 가구 하나가 하루의 에너지를 갈라놓는다. 그리고 그런 보이지 않는 누수가 쌓여 결국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꾼다.
그래서 나는 평생 공간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마음을 고치기 전에 공간을 먼저 고쳐라. 공간이 바뀌면 마음이 따라오고 마음이 바뀌면 운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 원리는 곧 다음 사건에서 더욱 강렬하게 확인된다. 그것은 집안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 바로 죽어있는 공간 이 사람을 어떻게 서서히 무너뜨리는지에 관한 이야기였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의 집과 사무실, 공장과 작업장을 보며 한 가지 공통된 몰락의 신호를 발견했다. 그것은 누구나 쉽게 지나치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것, 바로 죽어있는 공간이었다. 죽어있는 공간이란 사용하지 않는 방, 열리지 않는 창문, 먼지만 쌓이는 창고처럼 기능을 잃고 숨이 막힌 장소를 말한다. 사람들은 이런 공간이 그냥 방치된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단언한다. 죽어있는 공간은 사람의 기운을 불러 모으지 못하고 오히려 빨아먹는다. 나는 이 사실을 50대 중반 어느 금융위기 때 뼈저리게 느꼈다. 당시 한 중견 사업가가 나를 급히 찾아왔다. 그런 몇 년 사이 사업이 급격히 흔들리고 가족 사이도 멀어지고 자신도 이유 모를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경영 문제를 듣기 전에 먼저 그의 집을 보게 되었는데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나는 그의 삶이 왜 이렇게 흔들렸는지 바로 알 수 있었다. 거실 한쪽에 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는 거긴 쓰지 않는 방입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문을 열어보았다. 그 방은 5년 넘게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듯 먼지가 가득했고 낡은 상자와 고장난 전자제품, 오래된 의류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창문은 닫힌 채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공기는 눅눅하고 막혀 있었다. 나는 방 안에 몇 분 서 있는 동안 몸이 저절로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사람이 오래 머물지 않아도 공간의 숨이 끊긴 장소는 정체된 기운을 만들어낸다. 정체는 사고를 멈추게 하고 감정을 눌러버리고 결국 삶의 방향까지 흐리게 만든다. 그 사업가의 표정이 한없이 피곤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에너지가 어디로 새는지 몰랐지만 나는 명확히 보았다. 집 안쪽에서 이미 기운이 썩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가장 먼저 저 방부터 비우십시오. 저 방을 살리지 않는 한 당신의 운도 다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처음엔 믿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결국 결심하고 며칠을 들여 방 안의 물건을 모두 치웠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이고 오래된 상자를 정리하며 방을 살려낸 것이다. 몇 주 뒤 그는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있었다. 회장님, 이상하게도 일들이 다시 움직입니다. 멈춰있던 계약들이 하나둘 정리되고 집안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확신했다. 죽은 공간이 살아나면 사람의 운도 함께 살아난다. 이것은 단순히 방 하나가 깨끗해졌다는 변화가 아니라 집 안의 흐름이 회복된 것이었다. 사람은 자신이 머무는 공간의 기운을 모른 채 흡수한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방 하나, 창고 하나, 창문 하나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 죽어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인생 속에 멈춘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바람이 통하지 않는 방은 결국 마음도 통하지 않게 만들고 마음이 막히면 관계가 막히고 일도 막힌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누구에게나 이렇게 말한다. 운이 막히는 느낌이 들면 가장 먼저 집의 죽은 공간을 찾아라. 거기가 당신 삶이 멈춰있는 자리다. 그리고 이 원리는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 죽은 공간 다음으로 위험한 것. 그것은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쌓여있는 쓸모없는 물건들이다. 그런 물건이 있는 집은 돈이 새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흐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사람의 운을 갉아먹는다. 나는 여러 해외 협상과 공장 실사를 다니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돈이 빠져나가는 집들의 공통점은 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쓸모없는 물건이 쌓여 있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눈앞에 불필요한 물건이 많다는 것은 단순한 어지러움이 아니라
사고의 누수, 감정의 누수, 그리고 결국 돈의 누수를 의미한다. 나는 이 원리를 미국 출장에서 아주 생생하게 경험했다. 어느 늦여름 우리는 서부 지역의 대형 제조사와 협상하기 위해 작은 항구 도시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나는 30년 넘게 사업을 이어온 한 미국인 사업가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 그는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수년 전부터 이상하게도 회사가 정체되고 지출이 늘며 재정이 흔들리는 상황을 겪고 있었다. 나는 그의 고민을 들은 뒤 집을 둘러보며 자연스럽게 이유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관을 지나 거실에 도착한 순간 모든 해답이 눈앞에 드러났다. 테이블 위에는 몇 년째 보지 않았다는 잡지더미, 고장난 리모컨, 영수증과 쿠폰, 의미를 잃은 장식품들이 뒤섞여 있었고 소파 옆엔 사용하지 않는 담요와 낡은 운동기구가 쌓여 있었으며 주방 근처 선반에는 이미 버렸어야 할 유리병과 오래된 양념통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는 그 방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집은 소비의 기억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쓸모없는 물건을 가까이에 두면 사고가 흐트러지고 판단이 흐려져 결국 돈이 새기 시작합니다. 그는 미심쩍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내가 한 가지 장면을 지적하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거실 서랍을 열자 사용하지 않는 카드 명함, 오래된 통신요금 고지서, 몇 년째 미뤄둔 소액 결제 영수증들이 가득했다. 이것은 단순한 잡동사니가 아니라 판단을 방해하는 짐이었다. 사람은 손 닿는 곳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행동이 바뀐다. 눈앞에 정리가 되어 있으면 과감해지고 눈앞에 쓰레기가 있으면 결정이 흔들린다. 그 사업가가 몇 년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작은 지출이 쌓여 재정이 흐트러졌던 이유는 바로 이 작은 공간의 누수 때문이었다. 나는 그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불필요한 물건을 가까이에 두는 사람은 절대 돈을 지킬 수 없습니다. 눈앞에 흐트러짐이 사고를 흐트러뜨리고 흐트러진 사고는 결국 흐트러진 소비를 만든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공간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용기를 내 불필요한 물건을 싹 정리했고 테이블 위를 비우고 서랍을 정돈했다. 한 달 뒤 그는 내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이상하게 지출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큰 결정을 내릴 때 머리가 맑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당연한 일입니다. 눈앞이 정리되면 마음도 정리되고 돈도 따라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눈앞에 쓸모없는 물건을 잔뜩 두고 산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막혀있는 곳을 피해 흘러간다. 흐트러진 공간은 돈을 머물게 하지 못한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노후의 안정과 불안을 가른다. 손 닿는 곳의 단순함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진다. 그러나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다. 바로 돈뿐 아니라 가족 사이의 운까지 끊어먹는 치명적인 공간. 그것은 바로 대화가 멈춘 집. 나는 그 비극을 직접 목격했고 그 순간 공간이 인간관계까지 바꾼다는 끔찍한 진실을 절대 잊을 수 없게 되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집을 들어가 보며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을 보았다. 돈이 새는 집보다 더 위험한 집이 있다. 바로 가족의 대화가 멈춘 집. 사람의 운은 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되고 관계의 첫 번째 무대가 바로 집이다. 그런데 그 집의 배치가 잘못되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서로를 피하고 말은 줄고 감정은 식고 결국 운까지도 함께 식어버린다. 나는 이 진실을 어느 봄날 부산 항구 근처에서 확실히 체감하게 되었다. 당시 나는 친분이 있던 한 선박업 사장의 초대를 받고 그의 집을 처음 방문했다. 그는 밖에서는 활기차고 결단력 있는 사람으로 유명했지만 이상하게도 집안에서는 아내와 대화가 거의 없고 자식들과도 멀어졌다는 고민을 늘 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래서 집을 둘러보며 천천히 그 이유를 찾아갔다. 거실에 들어선 순간 나는 그 답을 바로 보았다. 소파는 서로 등을 돌린 채 놓여 있었고 TV는 공간 중앙을 차지하여
모두의 시선을 한 방향으로 묶고 있었으며 식탁과 거실 사이에는 커다란 장식장이 놓여 있어 두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집안의 동서는 서로 만나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 비켜가는 구조였다. 나는 그 거실에 몇 분 앉아 있는 동안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지고 말문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가족이 자연스럽게 마주보며 이야기할 틈이 없는 공간, 이것이 이 집의 모든 문제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들 가족이 대화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이 대화를 맡고 있는 겁니다. 그는 처음엔 믿기 어렵다는 듯 내 얼굴을 바라봤지만은 내가 가구 배치를 하나하나 지적하자 얼굴빛이 서서히 굳어갔다. 소파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고 식탁은 대각선 구조로 누군가 앉으면 다른 사람은 굳이 눈을 맞출 필요가 없었으며 TV는 집안의 중심이 되어 대화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사람은 환경에 지배당한다. 대화가 잘 되는 구조에서는 대화가 일어나고 대화가 막힌 구조에서는 침묵이 자란다. 아무리 친한 가족이라도 공간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나는 그에게 단호하게 조언했다. 소파를 서로 마주보게 돌리고 거실의 중심을 TV가 아니라 사람으로 바꾸십시오. 장식장은 치우고 식탁의 방향을 조정해 가족의 눈이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하십시오. 그러면 관계는 다시 흐릅니다. 그는 며칠을 들여 집을 완전히 다시 정리했다. 그리고 한 달 뒤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밝았다. 회장님,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도 예전보다 훨씬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나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관계가 흐르면 돈도 흐르고 돈이 흐르면 운도 흐릅니다. 모든 시작은 집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그 후에도 수없이 많은 가정을 보며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서로 등을 돌린 구조는 결국 서로의 마음도 돌려놓고 어긋난 공간은 결국 어긋난 관계를 만든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하루의 절반을 집에서 보내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간에서 발생하는 관계의 균열은 훨씬 더 빨리 삶 전체를 흔들어 놓는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강조한다. 집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가족의 운이 흐르는 통로이다. 통로가 막히면 사랑도 막히고 사랑이 막히면 모든 운이 함께 닫힌다.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이어지는 질문이 남는다. 그렇다면 운이 흐르는 집을 만들려면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가? 나는 평생의 현장에서 얻은 9가지 원칙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여러분께 전하고자 한다. 이제 나는 평생의 현장에서 보고 듣고 겪으며 쌓아온 결론을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려 한다. 운이 흐르는 집과 운을 끊어먹는 집의 차이는 거창하지 않다. 작은 습관, 작은 배치, 작은 흐름이 쌓여 큰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 나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공사판을 뛰어다니며 사막과 항구와 북유럽의 공장을 오가며 수백 명의 삶과 수천 개의 공간을 보며 이 9가지를 확신하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이 9가지 점검은 미신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인생이 다시 움직이는 순간들을 수없이 확인하며 얻어낸 원칙이다. 첫째,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벽이나 커다란 가구를 치워라. 이것은 사람의 가슴을 막고 하루의 흐름을 꺾는다. 입구가 막히면 운도 막힌다. 둘째, 창문을 열어라. 빛과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집은 사람의 사고를 눌러버리고 감정을 썩게 한다. 셋째, 죽은 공간을 살려라. 몇 달, 몇 년 동안 쓰지 않은 방은 그 집의 기운을 잡아먹는 구멍이다. 방을 비우고 바람을 통하게 해야 그곳에 멈춘 운이 다시 움직인다. 넷째, 손 닿는 곳의 물건을 절반으로 줄여라. 불필요한 물건이 눈앞에 있을수록 생각이 흐려지고 실수가 늘고 돈이 샌다. 다섯째, 소파와 의자의 방향을 맞춰라. 가족이 등을 돌리고 앉는 구조는 결국 마음도 등을 돌리게 한다. 여섯째, 잡소음과 흐린 조명을 없애라. 흐릿한 빛과 미세한 소음은 사람을 느리게 만들고 결정력을 떨어뜨린다. 일곱째, 일상 동선을 단순하게 만들어라. 오가는 길이 꼬이면 하루의 마음도 꼬인다.
집안을 걸 때 발이 걸리는 집은 마음이 먼저 지친다. 8째, 버려야 할 물건을 즉시 버려라. 버리지 못한 물건은 과거에 묶여있는 마음이고 과거에 묶인 마음은 미래를 당기지 못한다. 마지막 9째, 지배 중심을 TV나 물건이 아니라 사람으로 돌려라. 중심이 사람에게로 향한 집은 관계가 흐르고 관계가 흐르면 돈과 운도 함께 흐른다. 나는 이 9가지를 눈에 보이는 체크리스트처럼 집안에 붙여두라는 말을 자주 한다. 사람들은 늘 밖에서 기회를 찾지만 실은 기회가 들어오는 문은 집안에 있다. 집안의 흐름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결국 운이 바뀐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삶이 정체된 느낌을 받는다면 이유 없이 피곤하고 이유 없이 불안하고 이유 없이 기회가 멀어지는 느낌을 받는다면 거창한 계획보다 먼저 집을 점검하라. 나는 평생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공간을 만들지만 결국 공간이 사람을 만든다. 내가 가난하던 시절에도 그랬다. 방 하나를 정리하면 마음이 정리되고 마음이 정리되면 다음 날의 선택이 달라졌다. 선택이 달라지니 결국 인생도 달라졌다. 사람들은 종종 운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운은 흐르는 것이다. 흐름이 막히면 멈추고 흐름이 열리면 다시 움직인다. 그리고 그 흐름의 시작은 집이다. 다른 곳이 아니다. 집 안에 한 걸음, 한 방향, 한 물건, 한 빛이 결국 인생의 방향을 만든다. 나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다. 운이 흐르는 집을 만들면 인생도 반드시 흐른다. 집을 바꾸는 것은 작은 행동 같지만 그 작은 변화가 결국 여러분의 10년, 20년 뒤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집안의 단 한 가지를 바로잡는 데서 시작된다.